설사, 복부, 팽만, 구역감들을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부작용들은 대부분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의대 내분비내과에서 근무한 윤재승입니다. 당뇨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당뇨병 약제에 대해서 유용한 정보를 드리고자 한 달간 특집을 준비하였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4가지 약제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메포민에 대해서 조재영 정보이사님과 양유리 교수님 모시고 오늘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메포민은 당뇨병 경구약제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제인데요. 어떤 원리로 혈당을 조절하고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사실 메트포르민은 모든 당뇨병 약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뇨병 약으로 드시는 분들도 아마 거의 다 드시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근데 메트포르민은 성분명이고 워낙 많은 다양한 상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대부분 다 메트포르민을 드실 것 같고요. 근데 메트포르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당뇨병 협회라든가 미국 당뇨병 학회, 세계 당뇨연맹에서도 1차 약제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약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당뇨병 환자 약을 시작할 때 이 약제부터 쓰라는 것이고, 이 약제를 선택하는 것은 일단은 비용 효과적이죠. 가격이 굉장히 싸면서도 당월수가 0.8에서 1%까지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저혈당도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체중도 거의 변화가 없거나 조금 내려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선호가 되고 있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당뇨병 약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메폴민은 저희 당뇨병 약제 중에서도 가장 오래전에 개발된 약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용이 됐고, 그래서 가장 안정성이 많이 확보된 약입니다. 특히나 요즘 데이터에서는 일부 암들도 예방한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간에서 당 합성을 억제를 하기 때문에 이형 당뇨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인슐린 저항성을 건드리는, 그것을 해소시켜주는 인슐린 감작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연구들도 개발이 돼 있지만, 특히나 이제 다양한 약제들과 병합해서 사용했을 때 다른 약제들의 효과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약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저 역시도 메포민을 가장 많이 처방하고 있는데요. 일부 약제의 경우에는 제형의 크기가 크다 보니 환자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당뇨병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질환들, 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심장, 신경약들 때문에 이런 큰 약을 복용했을 때 굉장히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겠는데요.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언해 줄 수 있을까요? 워낙에 다른 약제들도 많이 드시는데 제가 약제 하나 더 드릴게요 하는 약이 하필 커서 되게 부담이 되고 죄송스러울 때가 많은데요. 근데 메폴민이라고 하는 약은 일반적으로 단일 일반형 제제가 있고, 그리고 24시간 동안 작용을 하도록 만들어진 서방형 제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서방형 제제는 특수 코팅도 되어 있고 안에 조금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서 서방형 제제로 만들기 때문에 이 약은 크기가 좀 더 커지게 되는데, 일부 저희 환자분들이 약이 크다고 약을 쪼개서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서방형 제제는 분할하게 되면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복용하실 때 분할하시면 절대 안 되고, 이런 경우엔 일방형 제제로 이제 바꿀지를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큰 약을 하루에 한 번 복용할지 아니면 작은 약을 하루에 좀 나누어서 복용할지를 좀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사실 이게 식후 즉시 먹으라고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식후 즉시 먹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이게 식후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인가 보다 해서 많이 먹었을 때 이 약을 2알 먹는 경우도 막 있고 그런 분들이 실제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식후 즉시 드십시오 하는 것은 위장장애가 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위장장애를 좀 억제하려고 하는 것이지, 괜찮은 사람은 식후 30분 후에 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드셔서 혈중 농도를 유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하루 한 번 먹냐, 두 번 먹느냐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환자 상태를 보지만 이제 수능도를 이제 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환자가 도저히 난 2번 먹는 게 어렵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 서방형 제제를 써서 하루에 한 번 먹는 경우도 있지만, 알약이 너무 크다 하는 경우는 또 하루에 나눠서 2번 먹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딱 한 번을 먹는다 한다면 되게 저녁에 많이 이제 우리가 권고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약이 하루에 한 번 먹을 때는 아침에 처방해서 복용을 하는지 저녁에 처방해서 복용을 하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처방을 하시는지, 어떻게 교육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저녁에 처방하도록 이제 개발이 된 약이긴 하지만 환자분들의 생활 패턴에 따라서 조금 조절해 드리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일반 사회 생활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회식 같은 것도 있고 모임들도 많다 보면 특히 술 한 잔 드실 때 이게 간에 무리가 될까 걱정이 돼서 약을 아예 안 드시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체내 혈중 농도를 계속 유지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 식사하실 때 아침마다, 혹은 이제 아침을 또 안 드시고 거르시는 분들은 점심마다 드시라는 등 저희가 그런 것들 조절해 드리고 있습니다.
첨언을 하면 이게 이제 간에서 당 합성을 또 억제하는 약자니까 아까 우리 저녁에 먹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드렸잖아요. 그런데 다만 이 저녁에 먹다 보면은 또 수능도 때문에 못 먹는 분이 많이 계신데 특히나 이제 뭐 웬만해서는 드시는 게 좋지만 술을 많이 먹거나 또 그랬을 때는 다음날 또 저혈당이 또 올 수 있을 테니까 그럴 때는 좀 안 먹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의사의 지시대로 복용법에 따라서 꾸준히 드시면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당뇨병 약제와 함께 복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메폴민이 아까 크기가 큰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했는데 사실 가장 흔한 부작용들은 이제 저희가 위장관계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복부 팽만, 구역감들을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부작용들은 대부분 본인의 체중이 적게 나가거나 혹은 약의 용량이 셀수록 더 많이 늘어나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이런 약들을 드렸을 때 약도 크기도 엄청 큰데 위장관계 부작용까지 겪게 되시면 아 이런 약을 왜 줬냐 하면서 또 저희를 이제 불신하시게 되고 또 약을 잘 안 드시게 되는 또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잘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간단한 위장 증상이 있으신 경우에는 지속 복용을 하다 보면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복용을 계속 지속해 보시는 것도 좋은데 이게 아무래도 위장관계에 관련된 부작용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로 심하다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방형 제제로 바꾸면 조금 증상이 덜해지는 경우도 있고 약의 용량을 감량시키면 나아지는 경우도 있고 또 안 되면 아예 다른 약제로 복용을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치의와 항상 면밀하게 상담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또 다른 이슈 중에 하나가 메포민과 CT 검사인데요. 요즘 CT 검사를 많이 하게 되면서 메포민을 사용하는 환자분들이 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께서는 메포민을 복용하는 분들이 CT 검사를 하실 때 어떻게 교육을 하고 계신가요? 예, 사실 병원마다 뭐 지침을 많이 이제 만들어 놓기는 하는데 이제 콩팥 기능이 좀 나쁜 사람한테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예전에는 그냥 콩팥이 나쁘든 좋든 간에 그냥 48시간 끊고 또 찍고 나서 또 48시간을 끊게 해가지고 5일 동안 끊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환자분들이 또 그런 5일 동안 끊는 것 때문에 뭐 혈당 또 높아가면 어떡하냐 걱정도 하시고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또 많이 불편한 부분이 있고 또 이거는 복합제가 많으니까 복합제를까지 끊어버리면 또 약을 2개까지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콩팥 기능이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끊지 않아도 된다는 거 하고 있고요. 다만 콩팥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48시간 끊거나 CT를 찍고 나서 또 48시간 끊도록 공고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병원마다의 지침이 있고요. 또 학회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찍을 때 주치의와 잘 상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MRI를 찍는 경우에도 어떻게 할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MRI를 사용할 때는 그 조영제가 특히 콩팥 손상의 그 위험이 그게 증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폴민 드실 때 그냥 중단하지 않고 그냥 지속 사용하시면서 찍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님께서 메포민을 사용하는 많은 당뇨인들에게 한마디 조언을 해줄 수 있으신지요? 메트포르민은 중요한 당뇨병 약제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써야 되고 아마 다 드시고 있을 텐데 지속적으로 밥맛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도 계셔서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제 주치의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해서 약 용량을 줄이거나 약을 변경할 수 있지만 메트포르민은 이번에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도 얘기가 됐었지만 당뇨병 예방에도 아주 큰 증거가 있는 약제거든요. 따라서 당뇨병이 걸리기 전부터도 복용을 해도 되는 장기적으로 복용을 해도 큰 문제 없이 많은 좋은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다만 이런 위장장애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있으니까 상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다면 지속적으로 쓴다면 상당한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거니까 부작용을 확인을 하되 지속적으로 사용해서 당뇨병 관리에 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두 분 교수님을 모시고 당뇨병 약제 중에 가장 핵심적인 위상을 차지하는 메포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정보가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